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반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은 이유는 뭐 다른 건 없었고요. 제가 본업이 좀 바빴습니다. 본업이 좀 바빠서 도저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 올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계속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계속 많은 분들이 또 구독을 해주시고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래서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1,400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이제 3,000 돌파하는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다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은 수익을 얻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관심도 많아지고 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주식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도 시작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뭐 투자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공부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서 못 올렸지만, 이제 앞으로 되도록이면 최소한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라도 많지는 않더라도 좀 종목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오랜만이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종목 추천은 당연히 아니고 제가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종목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틀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어, 또 당장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매수를 하시면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그냥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도 공부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한번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보시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옷 브랜드예요. 제가 지난주 스타필드에 갔는데 한 매장에 이렇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사진 뭐 물론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이제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회사,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제공한 사진이고요. 뭐 이 정도까지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그냥 처음에 브랜드가 런칭했을 때 그 사진인 것 같아요. 줄 서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매장에 비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위치도 좀 좋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도 꾸준히 들어가는 걸 보고서 저 종목은 뭘까 하고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매장에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보니까 무신사라는 사이트 혹시 아시나요? 무신사라고 이제 10대, 20대 그 나이대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는 온라인 편집샵 같은 옷을 파는 그런 사이트죠. 무신사. 거기에 이제 월간 브랜드 인기 순위로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2위로 올라가 있어요. 제 주변에 10대, 20대들한테 물어보면 이 무신사라는 사이트를 진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1등은 무신사 스탠다드라고 이제 무신사에서 만든 그런 브랜드고요. 2위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입니다. 보면은 뭐 비슷한 디스커버리도 지금 8위에 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인기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브랜드를 알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인기가 있었나 라는 걸 잘 몰랐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맘카페 같은 데도 한번 글을 올려서 물어보니까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옛날에 노스페이스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그런 교복이었잖아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가장 핫한 브랜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매출을 봐야 되죠. 진짜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매출은 잘 나올까? 더 네이처 홀딩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보면 일단은 주가는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죠. 많이 빠졌습니다. 얘가 월봉은 좀 의미가 없어요. 작년 7월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월봉은 큰 의미가 없고, 주봉 정도로만 봐도 상장 금액이 이제 45,000원 정도였는데 이제 5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져서
계속 이제 거의 뭐 횡보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는 뭐 계속 많이 빠졌죠. 지금 주가가 1,400에서 3,000까지 오르는 아주 진짜 유례 없는 호황기죠. 주식시장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의류 업종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의류 업종에 실적도 좋진 않지만 일단 관심도가 너무 떨어져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실제로 매출이 나오나 봐야 되겠죠. 매출은 보면은 좀 깜짝 놀랐거든요. 2017년에 690억, 2018년에 1,400억, 2019년에 2,300억, 2020년에는 이거는 뭐 예상치긴 하지만 거의 3,000억 가까이 좀 매출 성장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2017년부터 50억, 200억, 4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성장성이 엄청나죠. 그리고 보면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옷이 잘 안 팔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다른 브랜드 의류 업종을 보면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게 뭐 다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듯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더 네이처홀딩스라는 회사는 올해도 20% 정도 한 30% 성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고 안정이 된다고 하면 됐을 때 더 큰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또 될 수가 있겠죠. 보면 이제 영업이익률도 17%로 아주 뛰어나고 의류업종에서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이 있을까요? 부채 비율도 2017년, 18년에 좀 높은 편이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낮아졌고요. 이거는 부채를 좀 갚아 나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유보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일단 퍼는 6이면은 일단은 굉장히 가격도 싼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당 배당금은 여긴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2020년에 주당 400원 정도 400원 정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한 1% 정도네요. 이제 시가 배당률로는 1% 정도 배당을 하니까 뭐 배당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가 배당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좀 좋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류 업종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편이거든요. 안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이 기업은 의료업종은 전체적으로 보진 좋진 않지만 이 기업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의 IR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업에서 과연 무엇을 파느냐, 어떤 브랜드가 있느냐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자료는 이제 더 네이처홀딩스라는 회사의 IR 자료입니다. 이제 상장했을 때 나온 IR 자료인데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 현황인데 대표이사는 이 박용준 대표이사님이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추진력으로 라이선스 사업, 글로벌 소비재 유통 전문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분의 경력을 보면 CT전자 대표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류업계에서 의류업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 IT 쪽, 전자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의류 쪽으로 넘어오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의류 쪽을 계속 하셨던 분이 아니라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대표이사님이 계속 그 업계에서 오래 하셨던 그 경력이 있으신 분을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CT전자에서 그 글로벌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옛날에 뭐 소니 뭐 이런 것들을 수입 유통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해외 라이선스를 좀 가져오는 그런 능력을 좀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인력에 이 한 분이 계신데 이 송광익 정무라는 분이 있어요. 송광익 정부가 이제 FNF라는 회사 아시나요? 디스커버리랑 MLB 같은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인데 FNF가 이제 의류업계에서는
엄청난 성장을 해서 또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던 그런 회사죠. 거기에 이제 디스커버리 성장의 주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그런데 이분이 작년 10월, 2020년 10월부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조금 왜 퇴사를 하셨는지는 이건 뭐 내부자만 알겠죠.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이 퇴사하셔서 그 이유를 좀 알긴 힘들지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려보면은 이 회사는 2004년에 회사 창립을 했고 2013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가방을 먼저 런칭을 해서 가방부터 해서 가방, 캠핑, 캐리어, 의류까지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키즈까지 2017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나오네요. 화장품도 나오고 이제 집이 이게 의류가 아니라 의류도 있죠 우리나라에. 근데 의류가 아니라 이제 캐리어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NFL이라는 브랜드까지 런칭을 했습니다. 주요 브랜드로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 그리고 NFL, 그리고 베라왕이라는 캐리어, 그리고 집 캐리어 이렇게 지금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고요. 여기서 이제 매출의 90% 이상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꼭 성장을 해야 되는, 꼭 지켜봐야 될 게 이제 NFL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 이 브랜드가 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밑에 보시면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의류, 신발, 가방, 캐리어, 캠핑도 요새 굉장히 유행을 하죠. 그래서 이 캠핑도 좀 좀 캠핑 수혜주로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지 캠핑으로는 아직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혹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캠핑용품 혹시 보셨나요? 그리고 키즈까지 이렇게 됐고 캐리어, 또 NFL은 의류, 신발, 가방 이런 식으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포지셔닝인데 이거는 이제 이 회사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패셔널하고 캐주얼한 게 CP 컴퍼니랑 몽클레어, 스톤 아일랜드랑 같이 넣어놨는데 좀 다르죠. 좀 제가 생각에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걸 지향한다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비슷한 브랜드로는 디스커버리가 있는데 디스커버리는 좀 아웃도어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여기서 봤을 때 좀 정통 아웃도어보다는 라이프 스타일, 좀 캐주얼 우류로 나간 거라는 그런 방향성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품 분류별 매출액을 보셔도 보면은 이제 의류가 가장 많고 이제 캐리어가 그 다음으로 많은데 이 캐리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의류가 워낙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매출을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유통 채널별 매출액인데 지금 백화점,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고루고루 매출은 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조금 더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대리점, 백화점보다는 이제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매출이 나와줘야 더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대리점,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 수도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18년 120개에서 19년 180개, 2020년 234개로 거의 뭐 한 1년에 5, 60개씩 매장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온라인도 매출이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는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매출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영업이익도 성장을 하고 있네요. 영업이익이 2018년에 14%에서 2019년에 거의 17% 가까이, 2020년에는 17%를 넘었네요. 2분기지만 17.3%까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분기 보고서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트에 들어가서 분기 보고서인데요. 이제 사업의 내용을 쭉 보시면 일단 국내 의류 시장 규모 추이가 있습니다. 의류업계가 성장은 조금씩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딘 편이죠.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요새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반도체나 전기차 뭐 이런 데보다는 이게 성장을 하는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군요. 그런데 이 의류에서도 좀 세부 복종이 있죠. 남성 정장, 여성 정장, 캐주얼, 스포츠, 네이, 아동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일단 남성 정장은 2015년이나 2020년이나 뭐 시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오른 것도 없는, 여성 정장은 오히려 좀 많이 떨어진 추세고요. 그렇죠. 요새 뭐 정장을 많이 안 입으시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정장 입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점점 축소가 될 거로 보이는 대신에 캐주얼을 많이 입으시죠. 캐주얼. 2015년에 13조 시장이 지금 2020년에 16조 시장까지 해서 캐주얼복은 의류 시장은 그렇게 성장을 많이 못하는 반면 캐주얼복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이제 캐주얼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스포츠복은 오히려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의류 업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성장이 없다. 그렇게 좀 소외되기도 하고 볼만한 이렇게 성장이 멈춰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캐주얼복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종을 봤을 때 그 업종이 별로라고 해서 그냥 다 안 보시기보다는 그 중에서 또 빛나는 보석 같은 회사가 또 가끔씩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업종 자체가 소외되다 보니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숨은 보석들을 좀 찾아내시는 그럴 때 좀 큰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이 더 네이처 홀딩스가 그런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걸 찾을 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뭐 2020년대까지는 이제 아웃도어 옷이 이제 등산을 할 때 입는 옷,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산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입는 캐주얼 의류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이 입죠. 옛날에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코롱 뭐 이런 브랜드들은 진짜 등산하러 갈 때 입는 그런 정통 아웃도어 의류라고 인식이 많이 돼 있는 반면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는 그냥 평상복으로 입는 그런 의류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시장도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것이 이제 사업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이제 당사 주요 브랜드 아까 보여드렸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 NFL, 그 집까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게 이제 NFL. 이 브랜드가 어떻게 나갈지 그걸 꼭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 매출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의류와 여행용 가방, 용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의류가 일단은 비중이 75%로 가장 많죠. 가장 많고 여행용 가방은 2018년도까지만 해도 22%를 차지를 했었어요. 그 19년도에도 20%까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지금 7%로 뚝 떨어졌죠. 이건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 여행을 안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캐리어 매출이 좀 많이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캐리어가 생각보다 많이들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충분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매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판매 경로별 매출액인데 아까 백화점,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뭐 B2B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매출은 백화점과 대리점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은 이제 18년, 19년도 해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다 성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매출을 더 올려야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루고루 매출이 다 잘 나오고 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수출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수출. FNF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수출 매출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뚫리면은 수출을 좀 하고 해외 매출이 올라갔을 때는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점프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따가 한번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이 회사에서 좀 전략을 짜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 정도까지만 사업 계획서를 보면 되는데 일단 다시 그 네이버 증권으로 들어가서 얘네가 이제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3분기 때 이게 456억이 찍혔어요. 이게 뭔지 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을까? 요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의 순현금은 마이너스로 찍혀 있고요. 부채 비율도 지금 줄여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좀 갚아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요 456억이 왜 찍혔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내려오시면은 그렇죠. 여기 연결 현금 흐름표에 보시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600억 가까이 좀 다르네요. 네이버랑은 어쨌든 600억 가까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유형자산의 취득이 600억 나와 있고요. 무형자산의 취득도 이건 1억이네요. 1억 정도는 뭐 의미 없고 유형자산의 취득이 지금 600억 정도로 찍혔는데 뭘 샀을까요? 어디에 투자했기에 600억 썼는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보시면 이제 토지를 지금 500억 주고 샀고요. 지금 건물 올리는데 80억, 시설 장치에 100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늘어났네요. 유형자산이. 그래서 이 토지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 시설 장치까지. 이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땅을 사서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다는 건데 보면은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면 이 회사는 공장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00%다 이제 하청업체에 외주를 줘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류를 이 회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공장 그 우류 제조업체에게 하청을 줘서 우류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올린다는 건 이제 공장을 짓는 건 당연히 아니겠고 물류센터나 아니면 사옥을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500억 투입 물류 인프라 강화라는 기사가 있네요. 보니까 경기도 이천에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물류 인프라를 강화한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500억을 들여서 지금 땅을 사고 물류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기사가 있네요. 그건 그렇게 해서 파악이 됐고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이거 투자를 하는 거니까 물류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거 크게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이제 재고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은 전기 말에는 550억 정도 있죠. 550억 정도인데 단기 말에는 980억 정도로 좀 재고 자산이 많이 쌓였는데 재고 자산이 많다는 게 조금 우리업계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못 팔면은 우리는 내년에 그 가격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옷을 딱 겨울옷이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이제 11월, 12월 이때인데 그때 못 팔면은 1월, 2월에는 아무리 추워도 좀 매출이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팔지 못하면 이제 내년에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좀 많이 할인을 해야 되죠.
그럼 좀 이익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업종에서는 이제 재고 자산이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서 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재고 자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매장이 거의 1년에 오프라인 매장만 50개 정도, 5, 60개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5, 60개 매장에 물건을 깔려면 당연히 이제 재고 자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만큼 생산을 많이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게 3분기 때 분기 보고서이기 때문에 3분기 때 재고 자산이 이게 지금 가장 많은 이유가 일단은 우류는 4분기 때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제 겨울옷이 좀 비싸니까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고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왜냐면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제 파리바게트 같은 데 가보면 케이크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재고 자산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그 케이크는 위험한 걸까요? 파리바게트에게? 그렇지 않죠. 앞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될 거를 예상하고 미리 재고를 준비를 해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이 많다는 의미가 좀 안 팔려서 장사가 안 돼서 재고가 많이 나오면 좀 위험한데 앞으로 매출이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재고를 많이 쌓아두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기보다는 앞으로 매출이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예상이 빗나가서 장사가 잘 안 되면 그것도 위험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3분기 때 이 재고 자산은 4분기 때의 매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 회사 성장성을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의 재고 자산일까라는 생각은 좀 전 개인적으로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과연 잘 팔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예상 매출이긴 하지만 4분기 매출액이 1,400억 거의 1,500억까지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소진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 자산은 뭐 그렇게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보고서가 이제 정정 신고된 보고서예요. 정정 사항이 뭐 주주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정정 전이고 정정 전의 지분율이고 정정 후의 지분율입니다. 달라진 게 위에 있던 박범준 지분율 1.96% 그냥 2% 정도 되는 박범준 씨의 지분이 없어졌어요. 대신 박영준 씨의 22% 되는 지분이 늘어났죠. 22%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명 주식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박영준 씨의 주식인데 이게 이제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한 게 문제가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일단은 세무조사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정정 공시를 해서 이것도 지금은 큰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지금 차명계좌 주식을 보유한 것이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이사, 대표이사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도덕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문점은 좀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꺼리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대표이사에 리스크가 있지 않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세무조사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덕성을 어떻게 좀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좀 이런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 좀 이런 기사들도 있기는 해요. 보시면은 뭐 성과급을 100% 지급했다. 뭐 이건 뭐 당연히 뭐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뭐 지급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협력사 정상금을 146억 조기 지급했다. 그러니까 협력사에 줄 돈을 빨리 줬다는 거죠. 그 기한이 되지 않는데도 빨리 줬다는 겁니다. 협력사 등의 자금 소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업체별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8일 빨리 진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협력사들이 돈 쓸 때가 많으니까 미리 줬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진짜 되게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협력사를 좀 잘 생각을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도덕성의 문제가 뭐 이것만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잘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이사 리스크는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뭐 데이터나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계속해서 좀 이 회사의 활동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보시면서 좀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게 협력사에게 정상금을 조기 지급하고 이제 배당을 조금이나마 하려고 하고 이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대표이사의 마인드가 나쁘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 좀 찾아봤는데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리스크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좀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장을 꾸준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성장을 잘했다고 해서 내년, 후년에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과거의 성장만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거에 잘해왔지만 내년, 후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지금까지 잘해온 그런 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잘할 것인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은 이 회사가 보시면 이제 아웃도어 매출로는 거의 한계가 다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웃도어 브랜드 매출인데 이제 2019년 매출입니다. 여기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데 노스페이스가 지금 4천억 정도. 그리고 대부분의 네파, 디스커버리, K2, 블랙야크 다 3천억이 거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웃도어 매출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2020년에 3천억 정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에는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국내 시장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리스크가 좀 있고요. 그런데 아웃도어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지향하는 이제 캐주얼 매출, 캐주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동종업계에 보시면 이제 휠라홀딩스가 매출이 지금 거의 19년도에 3조 4천억을 했습니다. 3조 4천억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국내 매출만 한 8천억 정도 돼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게 아웃도어가 아니라 일반 캐주얼 의류라고 생각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폭은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웃도어가 아니라 이 회사에서 지향하는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의 캐주얼 의류로 계속해서 이제 이게 먹혀준다면 더 3천억을 넘어서 4천억, 5천억, 뭐 8천억, 휠라가 지금 8천억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시장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NFL이라든지 키즈 이 매출이 좀 많이 나와준다면 또 점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즈 같은 경우에 이제 뉴발란스 키즈 매출이 18년도에 1,200억, MLB가 8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이 키즈 매출이 얼마인지는 제가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키즈 매출만은. 하지만 이제 이 정도로 한 800억, 1200억 사이 한 1000억 정도만 해준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전체적인 매출이 지금 3000억이니까 거기에 한 1000억 정도 더하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NFL도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인데 이 매출도 계속 나와줬을 때 엄청 그 회사의 성장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캐리어 매출도 코로나 끝나면 어느 정도 또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일단 이겁니다. 글로벌 시장 확대. 이거를 꼭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MFL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지만 중국에서 디스커버리 MLB도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지만 중국 매출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해외 매출이 얼마나 나와주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실제로 홍콩 시장은 진출을 했어요. 홍콩 시장은 뭐 1호점, 2호점까지 진출했는데 이건 뭐 그냥 거의 테스트 매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크게 의미가 없는 매출이지만 어쨌든 지금
그 층에서 입점 층에서 랭킹 3위를 달성할 정도로 반응은 좋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만도 지금 한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지금 매출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 거의 테스트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의 이제 계획을 보면 이제 유럽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후반기 진출이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 진출을 했습니다. 진출을 했고 이제 2021년에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성장이 나올지 이 부분을 좀 가장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정리하자면 일단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좀 지켜봐야 될 회사다. 하지만 리스크들이 뭐 대표이사 리스크라든지 또 재고 리스크 그리고 과연 성장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의 매출이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닐까라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리스크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NFL이라든지 키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 그리고 해외 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가는 굉장히 싸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 회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다른 브랜드의 성장과 해외 진출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팔로우를 하시고 지켜보셨다가 그 부분이 좀 성장이 되고 실적이 잡힌다고 했을 때 그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될 만한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 더 네이처홀딩스라는 기업을 좀 공부를 해봤고요. 좀 지켜볼 만한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 많이 싸져 있고 매출 성장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좀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가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소외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은 지켜보고 이 회사가 계속해서 2021년, 2022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때 성장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보일 때 투자를 하시면 옛날에 FNF 한번 볼까요? 그 FNF가 예전에 10,000원에서 거의 2년 만에 한 10배 정도 성장한 이런 성장도 더 네이처홀딩스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이처홀딩스라는 기업을 간단하게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새 주식 장이 아주 좋은데 여러분들도 더 많은 수익을 이럴 때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